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요. 비트코인이 적어도 3년 내지 4년 내에 10배 이상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슨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에요. 눈앞에 다가왔죠. 2029년 혹은 2030년, 그러니까 3년 내지 4년 내에 10배 이상이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들,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귀중한 정보 나누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비트코인의 움직임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엮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4일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원화로 했을 때 8,900원 선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반등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위험자산 투자에 참여한 그 투자자들이 일단 거시경제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SP500이나 나스닥 투자자들이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면서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시경제 불안감에 대한 완화 통해서 전통적인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또 하나가 공매도 청산이 있었습니다. 약 4억 9천만 달러 정도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하락 압력이 많이 좀 둔화됐다는 거,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하나의 기술적 지표로서 오늘 소폭 반등의 근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랬을 때 앞으로 며칠 상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예상 가능한 수준 내에서는 지금 8월 7일이죠. 8월 7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 하나의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인데, 위험자산 투자자들,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 투자자들이 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가지고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주제, 3년, 4년 후에 왜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환율에 대한 뉴노멀, 새로운 질서,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의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 블록체인 산업의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관고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비트의 비트코인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제목을 정해봤어요. 고환율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원화 환율이 떨어질 만한데 계속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1,500대에서 1,400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1,300대로 예전과 같은 그런 노멀한 보통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뉴노멀이죠. 어떤 새로운 질서로서 고환율이 일반화되고 지속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부분, 요 내용과 함께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이 영향 하에서 다가올 비트코인의 대세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가급적이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뉴노멀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질서. 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고환율들의 원인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대략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아주 쉬워요. 첫째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1% 차이예요. 그래서 미국이 3.75인데 비해서 한국은 지금 2.75입니다. 한국도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1%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본들이 달러 자산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달러의 강세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대니 삼성이니 한화니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것들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어때요?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나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원화조차도 달러로 다 바꾸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업들의 달러 보유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수출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달러 보유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막 현지 투자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내 불확실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화 환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달러를 사내 회사 내에 계정에 유보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거, 챗GPT 같은 거 이런 달러 결제, 직접적인 달러 결제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규모는 아직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넷플릭스의 구독료, 순수한 구독료만 1조 5천억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챗GPT가 어때요? 3천억의 구독료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달러의 해외 결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만, 작년 빼고요, 올해 들어와서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부분이 오토밸런싱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투자 비중이 계속 삼전릭스를 포함해서 그 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점점 크니까 원래 잡아놨던 그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오토밸런싱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난 7월까지 약 200조 가량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한국 주식 시장에서 처음에 있는 일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죠. 이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자, 주요하게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고환율의 어떤 뉴노멀, 새로운 질서가 고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도 이번에는 한번 동결이 되더라도 다음번에 한두 번 정도는 미국의 기존금리도 오를 거라고 전망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뭐 대놓고 얘기했죠. 계속 올릴 거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차이가 유지가 될 거라고요. 계속.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머지 요소들. 현지 투자, 달러 보유 전략, 넷플릭스 등 달러 결제 증가, 그 다음에 외국인 대량 매도. 이 부분은 이제 오락가락 할 텐데.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고환율 구조가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화폐 패권, 즉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화폐 패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엔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아시아나 환율이 불안정해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게 거의 위안화 정도만 강세를 좀 띠고 있고 나머지는 엔화조차도 지금 아주 약세를 띠고 있어요. 이거는 지정학적인 어떤 패권의 구조를 반영하는데 그건 뭐냐면 페트로달러, 즉 석유라고 하는 전 세계가 생존하고 경제가 움직이는데 핵심적인 자원 요소인 그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그동안 결제를 해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디지털 달러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특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요 특히 여섯 번째 요 지정학적 화폐 패권의 변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가져오면 그 달러에 표시된 금액만큼의 금을 내주는 그런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붕괴시켰어요. 즉 금태환, 금으로 바꿔주는 걸 중지했습니다. 71년도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금으로부터 달러가 자유롭게 됐죠. 그래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도랑 상관없이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기 시작한 게 1971년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금이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가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1974년에 페트로달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밀약을 맺어서 미국이 너희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나 이런 걸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앞으로 이 원유 결제하는데 달러만 해. 달러만 써.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워낙 매장량이나 이런 게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중동 국가들이 다 달러를 쓰게 되는, 원유를 팔고 사는 데 있어서 달러로만 결제하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원유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의 필수 아이템인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되니까 어때요? 각 국가가 달러를 비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로 결제할 아이고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달러로 결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축통화국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달러가. 그래서 달러가 모든 국제 간 거래, 이제 원유뿐만이 아니라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모든 상품, 용역들을 지불하는 그런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미국의 부채가 약 40조에 이릅니다. 이자만 해도 1년에 1조예요. 이게 1조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조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디폴트 위기예요. 이 이자만 막는데 원금은 둘째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 발행해요. 특히 단기 채권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행하면서 말하자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조마조마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아도.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이어지는 장기 경기 침체로 해서 일본이 사실은 최고의 미국 채권 보유 국가인데 점점 채권 구매력이 감소해 왔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그거를 대신했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계좌를 다 동결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달러를 빼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중국이 어떻습니까? 아,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결제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 구매를 거의 중지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만 갚는데도 허걱허걱대면서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러려면 이 채권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미국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만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죠.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축 달러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이 부채 문제도 채무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양수 겹장의 일거양득의 어떤 수단으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페트로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 즉 정확히 얘기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화폐의 지정학적 패권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7월 초였죠. 자, 이게 새로운 질서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1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의 컨소시엄 오픈 스탠다드가 오픈 USD, 즉 개방적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하반기에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여기에 소리 소문 없이 무려 13개의 한국 기업이, 내노라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하나그룹, 두나무, 신한금융그룹, K뱅크, 카카오뱅크, KB국민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가 총 13개가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해외 대표적인 기업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최고의 투자 기관이죠. 블랙락도 마찬가지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구글, IBM, 마스터카드, OKX, 그 다음에 라쿠텐 그룹, 리플, 스탠다드 차타드, 스트라이프, 비자, 카드 등등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1달러에 해당되는 미국 채권을 담보로 잡고 그만큼의 1달러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 시장의 양대 산맥은 누구였어요? 테더와 서클이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네들이 거의 테더가 한 60%, 서클이 24% 정도, 거의 8, 90%를 차지를 했었죠. 그런데 오픈 USD는 얘네랑 달라요.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만 국한된 기업이 아니고 이전에 실제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혹은 로컬, 국내적 차원에서 정산,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다 회사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플랫폼과 망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테더와 서클이 어떤 런처로서
예, 발족자로서의 어떤 이득을 지금까지 취해왔지만 만만치가 않다. 잘못하면 테더와 서클이 휘영청 예, 위험해질 수도 있을 만큼의 규모의 그런 기업들이 무려 140개나 참여하고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규모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또 미국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채권 매수처. 왜냐하면 오픈 USD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142여 개 업체가 발행을 해요. 그럼 어때요? 미국 채권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는 미국 채권을 못 사는데 어때요? 이 회사들이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채권 문제, 채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때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제 이 오픈 USD가 본격화되게 되면 거의 뭐 99.999%전 세계가 다 그냥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 안에 그런 블록체인 블록 안에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로 달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달러 패권이 형성되는 걸 의미하고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이러한 달러 패권의 디지털화 혁명적인 전환이 우리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0조죠. 말씀드린 것처럼 테더의 USDT가 약 60%, 서클의 USDC가 약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 이번에 생긴 오픈 USD는 발행 한도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버렸어요.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 전 세계 실물 달러, 진짜 달러 유통량이 약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다 오픈 USD가 채울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3조 달러 정도가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수수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달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됐건 개인 사업자가 됐건 법인 사업자가 됐건 그죠? 종이 달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규모가 3조 달러 정도까지 예상된다는 거죠. 3년 내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블록체인 안에서만이 발행될 수 있어요. 다른 데선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오픈 USD를 발행한다. 그러면 어디서 발행하게 된다? 블록체인 안에서 그 위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야. 현재 규모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약 200억 달러 정도 블록체인 안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 140개 업체가 오픈 USD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한도 없이 산술적으로 10배 이상의 3년 내에 10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데 그 수수료 규모가 최소 10배, 2천억 달러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있네요. 480조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어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아주 괴물 같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죠. 뭡니까? RWA요. Real World Asset. 그래서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부동산, 자원, 저작권 등 기존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코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도대체 이 블록체인 산업이 몇 배나 커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은행 KB 자산운용이 예측한 거예요. 지금 현재 2026년 3반기에 이 RWA 시장이 약 32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45조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30년까지 즉 4년 후까지 약 50조 달러, 즉 약 9경 정도로 확대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자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코인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코인으로 암호화폐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전 세계 장벽 없이 수수료 없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커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KB 자산운용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소한이라고 표현합니다.
9경 정도까지 확대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RWA도 블록체인 안에서만 발행될 수 있어요. 다른 데선 발행이 안 돼요. 그리고 블록체인 안에서만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4년간 약 최소한 200배 정도 성장되는 게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봐도 최소한 3년 내에 10배가 성장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산술적으로 봐도 이게 오히려 복리처럼 불어날 거기 때문에 더 발전하겠지만 최소한 10배고 게다가 어떻습니까? 4년 안에 RWA 시장 블록체인 산업은 200배 성장되는 게 예상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잠긴 총 자산의 규모 순위를 보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비트코인이에요. 게다가 비트코인은 단순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플러스 뭡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나머지 이 세 개 코인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이랬을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시스템과 RWA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 산업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이 블록체인의 매출, 수수료 매출 같은 것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주식이랑 비슷해요. 여기서는 매출이 많아지고 수익이 늘어나면 주식이 상승하듯이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최소한 3년 내, 4년 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보십시오. 1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오픈 USD, 이 오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언제 시작된다? 올해 하반기에 시작돼요 벌써. 눈앞에 다가왔어요. 삼성전자 왜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몇 억대 되는 이 삼성 핸드폰 이 안에 블록체인 심어갖고 어때요? 여기에서 갤럭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삼성전자한테 많은 유리함을 주겠습니까?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참여한다고 할 때 우리 대표적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뛸 수밖에 없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최소 3년, 4년 내에 10배 이상 뛴다. 20배, 30배 뛴다 해도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블록체인들의 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블록체인들의 가격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격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가치. 그것도 자본주의, AI 자본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 거냐. 우리의 블록체인이 이 블록체인 산업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재미없고 심심하고 어쩌면 뼈 아플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단히 희망차다. 그것도 30년 후 40년 후가 아니라 지금 3, 4년 내에 엄청난 큰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비트코인. 예, 그러면 비트코인이 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코인들도 적어도 이와 연관돼 있는 코인들도 같이 뛰겠죠. 근데 거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비트코인 호주머니에 꼭 넣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절대 던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되게 가격이 물론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상당히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현금 유지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저 미스터 비트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